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8일 마감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이라서 저도 방송을 빨리 하고 어머니한테 좀 맛있는 음식을 사다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거나 아니면 또 같이 떨어져 계신 고향에 계시거나 뭐 어쨌든 뭐 같이 근처에 계시던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라는 뜻에서 이제 노하우, 약간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다 아시는 분은 아는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요즘에 이제 이 제가 주가에 대한 생각 중에서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계속 여기에 이제 수많은 심리적 싸움이 들어가요. 심리적 싸움. 그래서 이 심리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심리적 싸움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흐름이 간다. 이거를 알게 되면 대응이라든가 뭐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주가를 샀을 때 언제 진입을 해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뭔가 그 기계적인 하루 스캘퍼 하루에 뭐 몇십 번씩 팔고 사는 그러한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고 약간 스윙 매매나 좀 장기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종목을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가의 흐름을 이해할 때 약간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 주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우리 이제 세력이라고 하죠. 세력일 수도 있고 저도 세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팀을 이뤄서 어떤 주식을 매집하고 뭔가 이제 컨트롤을 한다면 제가 세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움직일 만한 그러한 조직력도 없고 뭐 자금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주가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주식은 팔 때 팔게도 하고 또는 못 팔게도 한다. 이 주식을 매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못 팔게도 한다.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계속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허우적대면서 포인트를 못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가가 이런 주가가 이렇게 뭐 있다가 이제 가격 조정을 하고 기간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뭔가 재료가 있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횡보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일반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그냥 뻥 날아갈 줄 알죠. 근데 어느 날 횡보를 하고 사람들도 뭐 여기저기서 추천도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진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어쨌든 지그재그 막 갈등 말듯 하면서 뭐 계속 빠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가격 조정이라는 얘기를 해요. 가격을 조정을 하는 거죠. 다운을 시켜서 그러면 가격 조정을 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여기서 만 원에 만약에 계속 횡보해서 만 원의 평단가로 주식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가격 조정을 해서 5천 원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뭐 단기간에 뭐 한 보름이나 아니면 한 보름 정도에 5천 원으로 가격 조정을 했다고 봅시다. 이거는 뭐죠? 철저히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못 팔게 묶어두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물량을 계속 자신들만 여기서 이제 계속 주가를 떨어뜨릴 때는 확확 물려야 돼. 개인들이 확확 물려야지만 못 팔아. 어설프게 뭐 만 원짜리를 뭐 9,500원 정도에서 500원 정도 물리게 하면 그래 500원 뭐 딱 사 먹었다 생각하고 도망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물릴 때는 확확 물리게 해야 돼. 확확 갈듯 말듯 하면 또 확확. 주가는 그렇게 확확 물리게 해야지만 개인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리고 팔지를 못해. 본전이 생각하거든. 금액이 클수록 더 팔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주식, 자기가 보고 있던 주식이 막 날아가도 속만 끓이면서 지켜보게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열만 받고 계속 막 심하면 막 알아눕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조정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조정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는데 가격 조정을 하는 이유는 못 팔게 하는 이유가 크다. 못 팔게 하는 이유가 크다. 그래서 이제 이 세력이 원하는 매집가 일정 금액인 5,000원대가 왔다 이거예요. 5,000원대. 그래서 이 5,000원대 가격이 여기 형성이 됐어요. 5,000원대 여기에. 그러면 5,000원대 가격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엔 기간 조정을 한다.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은 또 왜 하는 거죠? 이게 기간 조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기간 조정을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뭐 한 달, 두 달, 많게는 6달, 1년, 길게는 3년까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뭐 하겠죠. 갈 듯 말 듯 하다 또 빠지고. 그렇죠? 네, 일봉으로 보면. 그럼 이 기간 조정을 하는 이유는 뭐죠? 예, 여기서 이제 팔게 만든다. 예, 5,000원에, 10,000원에 받는 것보다 5,000원에 받는 게 낫죠. 물론 3,000원이면 더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격 조정을 해서 못 팔면서 또 그렇게 확 빼서 못 팔게 한 다음에 기간 조정을 하는 건 이제 팔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잡았던 개미군단, 무슨 김씨, 이씨, 박씨, 조씨 다 더 차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값으로도 써야 되고 결혼 자금도 써야 되고 집 대출 이자 메꿔야 되고 계속 나와요. 기간 조정을 하게 되면 개인은 100% 털린다. 이건 영원한 불면한 진리예요. 진리라고. 100% 털려. 왜 그러냐면 개인들은 돈을 오랫동안 갖고 있을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인간사, 엄마가 아파, 아빠가 아파, 자신이 아파. 여러 가지 돈이 나갈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그래서 주식에서 어차피 돈을 뺄 수밖에 없다. 한 달 있으면 10,000원이 20,000원 될 줄 알고 들어갔는데 되려 10,000원이 5,000원이 되면서 석 달, 넉 달, 6달을 이 5,000원에서 긴다. 어느 날 또 4,000원도 간다. 그렇게 기간 조정을 하게 되면 팔게 만든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팔게 만드는 거고,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이 상승하는 이 구간도 일정 부분은 상승하면서 받아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신들이 원하는 물량이 뭐 매집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올리면서도 조금씩 사긴 사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지나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상승해서 기간이 자기가 생각했을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끝날 줄 알았던 이 모든 게임이 웬걸 1년 아니면 1년 후 2년이 걸리는 거죠. 그 후에 다시 올라가서 뭐 2만 원이든 아니면 그 이상인 3만 원까지 급상승을 하는 게 대체로 주가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뭐 세력주나 아니면 웬만한 주식들도 이렇습니다. 물론 너무 큰 주식은 이런 식으로까지는 못 빼는데 뺀다는 거는 악재도 터트리고 악재 기사도 내고 뭐 많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기 시작한 물량을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이 기간 조정 기간 또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초반에 상승하면서 매집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식을 일정 부분 못 팔게 하고 또 어느 구간 원하는 가격대에선 팔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지. 그냥 물렸으니까 난 원금 나올 때까지 안 찾아. 그럼 자, 10,000원짜리가 원금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이 구간이 만약에 2년이라는 기간이었다. 그러면 2년 동안 자신은 주에서 수도 없이 많은 상한가를 구경하게 될 거예요. 물론 하한가도 보겠지만. 그러면서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기간 조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야? 혼자서 맨날 자기 몸을 가위나 칼로다가 찌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학하는 사람이야. 자학하는 사람이야. 물론 그게 더 일찍 돼서 빨리 올라가면은 운이 좋아서 회복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구간에서 다 털린다고. 10,000원 구간에서 다시. 그래서 주가를 관리하는 사람은 주식을 못 팔게도 하고 팔게도 만든다. 그렇죠. 주식을 팔게도 하고 못 팔게도 만들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쓰는 게 뭐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다.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로 개인 투자자는 세력의 의도에 반해서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 조정이 들어갈 것 같으면 손절을 쳐야 된다.
최소한 5%에서 10% 내외에서 손절을 쳐야 된다고. 근데 이걸 못해. 왜 그러냐면 내가 1억을 샀어. 1억을 샀는데 5%일 때 500, 10%일 때 100,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을 한 달 월급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1000만 원 받으려면 아무리 잘 벌어도 한 두 달은 벌어야 되잖아. 그죠? 그것도 뭐야, 이거 차 뛰고 버티고 뭐 자기 생활비 쓰고 순수하게 500을 벌려면, 1000만 원을 벌려면 적어도 아무리 잘 벌어도 3, 4개월은 모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모아야지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을 수 있는 거지. 순수하게. 차 뛰고 포뛰고. 야, 그랬을 때, 그래서 이거를 보고 못 정리한다. 절대로 개인들은 못 정리해. 근데 웬걸? 한 두 달이 지났더니 가격이 얼마가 돼? 5천 원. 그럼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 1억이 5천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럼 절대 못 정리해. 5천만 원을 어디서 벌어? 1년에 5천만 원 순수하게 모으는 사람이 있어? 별로 없어. 5천만 원 모으려면 최소한 1억 이상 벌어야 돼. 1년에 연봉이. 1억도 더 벌어야 되지. 1억 2천 이상 벌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어? 많냐고. 의사나 뭐 어쩌다 의사는 가능하겠네. 그래서 이 구간에 몰리게 하고 여기서 한마디로 예, 지루한 게임을 하는 거야. 서로 물량 뺏기 게임을 하는 거야. 응? 그래서 개인 투자는 세력의 의도에 반하게 가격 조정이 들어갈 때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고 기간 조정이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간 사람은 뭐 길게 더 보유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손해는 안 난다는 거지. 뭐 잠깐 났다가 다시 복귀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는 거 그런 걸 이제 수렴한다, 수렴이 끝났다 이렇게 대략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런 말미나 이런 데서 뭔가 큰 급격한 산을 만들거나 골을 만드는 뭔가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이런 데서 맥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사람들. 그래서 이 가격 조정의 끝에는 물론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은 가격 조정이 안 들어가고 어디서 들어가냐면 이 구간에 들어가지. 쳐 올릴 때, 뭐 첫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양봉이 바닥에서 길게 하나 나올 때, 이럴 때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아. 물릴 거 생각하면서. 그래서 주식은 자꾸 이 팔 때와 못 팔게 하는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숨은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 뻘 좋게 그냥, 가격 조정 뺐네. 기간 조정하니까 또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런 기계적인 생각은 안 된다는 거지. 물론 그 주식이 내재적인 가치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계속 빠진 상태로 가거나 한 단계 더 하락할 수가 있어서 지하를 더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매매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쳐올릴 때 사는 게 좋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본인의 주식이 지금 못 팔게 하는 시기인지 아니면 팔게 만드는 시기인지를 파악하란 말이야. 어? 물론 계속 이게 올라가는 주식을 샀다면 그 사람은 때끼리지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을.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주가가 한번 한 단계나 두 단계 그러니까 레벨 다운을 한 다음에 과연 여기서 얘가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데 뭐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끌고 가지 이런 식으로. 그죠? 심한 경우.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뭘지 그 내재적인 가치. 가치가 아예 없어졌어. 올라갈 이유가 없어. 그럼 이런 건 끌고 가면 안 되지. 어쨌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주식은 손절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상승의 첫 시발점이 왔는지를 봐야 된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나 뭐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들어가면은 훨씬 좋다는 거지. 그러면 제가 이제 종목을 한 두 개를 보면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미지스가 굉장히 교과서적인 주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세력이 이 주식을 만들 때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만들었어요. 자,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 주식이 이 이전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던 주식인데 어느 구간에서 이제 가격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간 조정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하고 기간 조정이 끝났어. 그런데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바닥에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시그널이 된 거야. 이제 트리거라고 그럴까, 시그널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트리거라고 그럴게. 그냥 시그널일 수도 있고, 시그널일 수도 있고, 상승 시그널. 그 다음부터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어요, 어쨌든. 상승을 했어. 단기간에. 그래서 다시 가격 조정을 해서 못 팔겠죠. 이제 다시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차 상승을 준비 중인데,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계속 이제 좀 횡보하면서 뭐 수렴을 하든 그러다가 또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을 보시면 여기서 어쨌든 가격 조정을 한번 이렇게 했죠, 길게.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하다가 가는 척 하다가 또 누르면서 기간 조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양봉을 하나 만들면서 이제 이렇게 상승을 쭉 한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하면서 쭉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이제 급격히 뺐다가 또 올리는 척 하다 또 빼고 이런 식으로 가격 조정을 하면은 사람들이 못 판다는 거지. 묶어두는 거지.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제 매집 구간이 발생이 되고 매집이 다 되니까 한 번 더 눌렀다가 이제 여기서 바닥에서 긴 양봉 빼고 그 다음에 쭉 올려서 여기서 한 번 턴 거지. 그죠? 그 대충 이런 식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다시 2차 상승도 가능한 위치예요.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우노도 한번 봐요. 폴라리스 우노도 대충 차트가 그렇죠. 뭐 무증을 했든 뭘 했든 여기서 이제 가격을 쭉 뺐어. 이렇게 급격히 빼면은 여기는 이제 묶어두는 거야. 못 팔기. 이게 가격 조정이라니까. 이렇게 묶어두는 거야. 묶어두기. 묶어두기. 그 다음 묶어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간 조정하면서 이제 또 한 번 더 했죠.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척 하다 또 눌렀죠.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샀던 사람들이나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어쨌든 기간 조정하면서 다 던지죠. 던져, 던져, 던져. 나 돈 없어. 나 결혼 자금 써야 돼. 나 아파. 어머니가 아파. 병원비 써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만큼 이제 상승했어요, 지금. 원본하면서. 근데 이제 추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해주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매집을 해야 될,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될 시기다. 매수를. 왜 그러냐면 이 기간 조정의 끝자락이다. 기간 조정의 끝자락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본 거고요. 네, 이제는 예전에 하던 식으로 와서 아진산업부터 보겠습니다. 아진산업은 예상대로 저점을 찍고 월봉상 저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모양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약간 옆으로 이렇게 좀 밀어주면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좀 밀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밀다 보면 언젠가 위로 올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15일에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전후로 해서 주가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식이 월봉상 저점을 찍었다. 그죠? 월봉상 저점을 찍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5일선이 이렇게 좀 조금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5일선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진사나 더 얘기 안 하겠어요. 자꾸 리바이벌 하면 제가 한심해. 내가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여러분들 돈을 벌어들여야 될 의무도 없어, 나는. 나 이거 하나 방송해봤자 1,000원에서 1,500원 벌어. 그러니까 뭐 나한테 욕을 하지 마요. 나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범부는 커피 한 잔 쏴주는데 주는 사람은 것도 줘요. 예? 그러니까 저도 요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막 노는 날도 방송하면 좋겠지만 이제 구독자도 더 이상 느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늘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튜브의 체계상 내가 더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요구한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쪼아야 돼. 뭔가 막 자꾸 사기쳐야 되고. 근데 그게 싫어. 난 그냥 주식으로 돈 벌게. 거기다 돈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그냥 커피 한 잔 싸주든지 커피 한 잔값. 예, 그렇게 해야지 서로 페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 이거를 막 자꾸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대가리만. 어차피 저는 주식 방송에서는 학고 방송인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진산업 한번 얘기해 봤고요. 자, 덕양산업을 보죠. 덕양산업. 덕양산업도 지금 보시면 오늘 이게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 방송 안 할 때 이 조정이 굉장히 좋은 조정이었어요. 이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했죠. 그래서 더 가겠다라는, 이미 재료는 나왔는데 더 가겠다라는 그러한 뭔가 의미를 내포했죠. 근데 이제 오늘도 상을 못 갔기 때문에 뭐 내일 하루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얘도 끝물이야, 끝물. 예, 거의 끝물이죠. 이제 오일선과 이격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죠? 오일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오일선이 여기에 있죠. 예, 이격이 커졌기 때문에 내일 좀 더 슈팅이 나올 수도 내일 또 상승할 수 있어요. 왜냐면 더 팔아먹어야 되니까. 더 갈 것 같이 한 여기 정도까지 가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격이 너무 커지죠. 오일선과 이격이. 그래서 아마 한번 쫙 미끄러지는 날이 나올 것 같아요. 동영상은 또 불안불안해요. 슈팅 나오면 던져야 됩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합금 관련 회사인데 이 합금이 여러 군데서 쓰이고 있죠.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도 들어가는데 얘도 슈팅이 한번 나오려고 계속 그래요. 얘도 슈팅으로 이제 끝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죠? 예, 되려 얘가 슈팅이 지금 계속 갈 듯 말 듯 하면서 슈팅이 안 나오는데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슈팅이 나오면 끝이에요, 얘도 이제 슈팅 나오면서 끝내야지, 계속 살려서 가나?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슈팅이 이제 조만간 임박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였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보죠. 얘도 공장이 다시 4공장인가? 그게 뭐 됐대죠. 그래서 얘도 좀 한번 또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장이 다시 돼서 뭔가 매출과 연결될 수 있는 완공이 됐죠, 완공이. 그래갖고 이수페타시스 한번 보죠. 또 그거에 따른 뭔가 또 시세를 줄 수도 있겠죠. 한번 주봉까지 보면서 한번 보죠. 공장을 더 졌으니까 생산력이 더 좋겠죠. 뭔가 물량도 계속 밀려오고 그 거기 들어가는 PC 뭐죠? 그 기기인데 그 판인가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스페타시스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이제 보시면 주식들이 이렇게 급등했던 주식들이 지금 이제 거의 수렴 구간이긴 한데 다시 치고 올리고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시 여기를 살려서 뭔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미 다 해먹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AI나 뭐 이런 거 셀바스 헬스케어도 시세는 더 이상 이렇게 나올 수 없다. 잘 재수 없으면 더 하방 압력이 더 크네요. 셀바스 헬스케어를 갖고 오면서 이런 상승이 마무리된 종목들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왜냐면 만약에 가격 조정이 되면 여기서 더 빠져서 오랜 기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급등의 후유증으로. 셀바스 헬스케어. 그래서 한번 그런 샘플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회원님이 갖고 있는 유로가 드디어 이게 급등을 못하고 완전 오늘 그냥 미끄러져 버렸네요. 급등이 나올 줄 알아서 급등이 안 나오더니 그 대신 뭐가 나왔죠? 전환사채 행사를 했죠. 전환사채 행사를 하는데 오늘 이 하는 게 1,800원짜리죠. 그러면서 그 영향으로 오늘 아마 좀 미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환사채 행사를 한 게 1,800원짜리인데 이 물량이 좀 나온 게 아무래도 이런 급등을 좀 이제 막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은 살리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너무 긴 음봉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해서 살린다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좀 빠질 때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네. 이 회원님 좀 걱정되네. 하여튼 잘 나왔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거의 하한가 같죠. 이것도 보면은 이제 재료가 나왔는데 계속 못 가고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역시 하한가로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 다음에 여기서 좀 더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결국 그냥 주저앉아 버렸죠. 그래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유로하고 바이오니아 또 오늘 10만 보로노이도 오늘 4% 이상 빠졌죠. 그래서
바이오가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이오니아는 뭐 제가 이렇게 매수 추천을 한 주식은 아니고 어차피 여기서 못 갔기 때문에. 근데 여기 때는 좀 얘기를 했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드디어 좀 시세가 끝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인성정보가 오늘 좀 급등을 했죠. 예. 저번 주에 거의 상한가 갔나 보네. 그냥 급등을 했는데 이걸 뚫은 다음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뭐 좀 빠질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갭도 있고 오일선과 이격도 크죠, 지금 현재. 내일 더 상승한다면 쭉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격들을 채워야 되죠. 갭이죠, 갭. 갭을 채워야 되고 또 이격도 크고 그래서 이게 빠질 확률 상승하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인성정보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불안불안하게 하고 있네요. 네, 루닛 디지털 뭐 헬스케어 그래서 이제 바이오 회사인데 루닛이 차트가 좋네요. 예, 차트가 좋아요. 얘도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거는 또 한번 해먹을 수가 있거든요. 크게 해먹은 것도 없고 그래서 루닛을 한번 좀 보시라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렇죠? 오래된 신규주네요. 신규주로서 여기서 수렴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튈 수도 있겠죠. 다시 재상승. 루닛 한번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가는 주식, 뭔가 이제 호재를 안고 가고 있죠. 바이오 주식인데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좀 불안한 건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 오일선과 이격이 이렇게 좀 있죠. 이게 갭이 떴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갔다가 이렇게 갭을 메울 수가 있어요. 그 루닛 같은 건 월봉을 보면 한 번 또 큰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큰 하락이 나오면 다음 달이나 막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요 때랑 똑같죠? 이렇게 양봉, 음봉, 그 다음에 오일선에서 강한 상승.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루닛, 좀 애매한 구간인데, 하여튼 급등을 할 수도 있는 위치고요. 급등하면 던져야 되죠. 그죠? 단기적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일선에서 매매하지 않으면 좀 불안한 주식이긴 해요. 오일선을 계속 쫓아 올라가고 있죠, 오일선을. 그죠? 기울기를 좀 세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윈 한번 보죠. 저도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뺀 주식이죠.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런 게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했는데 옆으로 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조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죠. 이런 주식이 또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갖다 찍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찍으면 1950원 정도. 1950원 정도 보이죠. 그래서 뭐 아이윈 한번 뭐 한번 보십시오. 연구해 보십시오. 또 이런 주식이 또 바닥에서 옆으로 밀고 있을 때 또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윈이었습니다. 앱클론도 많이 빠졌죠. 근데 바닥에서 이제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났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들어가려고 한다. 기간 조정이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우선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돼요. 옆으로 횡보를 좀 오래 해야 됩니다. 당장은 안 가겠지만 가격적으로는 저점이다. 클론도 재료가 좋죠. 이중항체. 네, 인콘은 뭐 매수하라는 뜻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콘의 자취를 보면 계속 여기서 못 가고 또 여기서 갈 듯하다 또 여기서 빠졌죠. 이렇게 급락했죠. 인코는 이제 자회사의 횡령이 나오면서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다행히 이제 옆으로 밀고 있는데 사실은 밀으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다시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찍었다가 다시 빠질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구간을 보고 한번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30% 가는 거죠. 그래서 인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이격이 벌어지면서 이런 메리트 한마디로 단기 상승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자회사에서 뭐 횡령 부분이 뭐 3억이 좀 넘는데 그렇다고 그걸로 다 이 근간을 흔들릴 만한 그런 건 아니죠. 심리적인 악재가 돼서 급락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주주 지분이 적기 때문에 인코는 저도 이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혹시 또 이런 구간을 또 보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요 구간 한번 그냥 얘기해 봤습니다. 네, 인포바인도 오늘 급격한 상승을 해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밀었던 거를 오늘 다 회복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밀었던 수렴 부분들이었는데 거의 회복을 다 했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더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좀 빠졌다가 상승을 한다면, 다시 또 이런 상승 구간으로 또 이런 구간을 다시 세울 수도 있어요. 이런 구간. 그렇습니다. 인포바인, 예, 뭔가 호재를 안고 다시 차트를 좀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뭐랄까, 강한 양봉이 나왔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인포바인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을 사실 때 지금이 이 주식에 못 팔게 하는 건지 세력 그러니까 뭔가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주식을 못 팔게 하는 건지 주식을 팔게 하는 건지 이런 걸 보시면서 그거와 역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세력에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좀 주가가 오늘은 또 그러니까 빠지는 것도 막 빠졌어요. 그래서 좀 손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